병든 어머니가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린 건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사연 시작해 볼게요. 어머니는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셨어요. 농사일에, 공장일에, 시장 좌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버티셨지요. 그렇게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을 때만 해도 이제는 편안한 노후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어요. 고된 노동에 지친 몸은 병이 되어 돌아왔지요. 허리는 굽고 무릎은 무너져 걸음조차 불편해졌어요. 거기에 당뇨와 고혈압까지 겹쳐 늘 약을 달고 살아야 했어요. 어머니의 집에는 병원에서 타온 약봉지와 영양제만 가득했어요. 약 냄새가 집안 공기에 배어 있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이었어요. 큰아들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경제적으로는 안정돼 있었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엄마, 제가 지금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동생이랑 상의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의 병원 동행을 미뤘지요. 바쁘다는 말은 늘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사정이 달랐어요.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였어요. 형, 나도 여유가 없잖아. 엄마 모시는 건 형네가 하는 게 맞아. 나는 도저히 못해. 늘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현실은 그럴 여유가 없었지요. 처음엔 어머니도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 다들 자기 삶이 힘든데 내가 버텨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은 깊어지고 혼자서는 일상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밥을 짓는 것도 힘들었고 목욕을 하는 것도 위험했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조차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혼자 참고 견디셨어요. 하지만 며느리들까지 나서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 돌보는 건 왜 우리 몫이에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애들 교육비도 빠듯해요. 라며 불만을 터뜨렸고 작은 며느리는 저희 형편에선 감당 못해요. 솔직히 어머니는 형님 댁에서 모셔야죠. 라며 맞섰어요. 두 집안은 마치 전쟁터처럼 날이 서 있었어요. 형제들은 결국 서로의 책임을 미루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말이 오갔지요. 너는 돈도 없으면서 효도는 무슨 효도냐? 형은 돈이 있어도 엄마 생각은 안 하잖아. 그게 더 나쁜 거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집안 분위기는 갈수록 험악해졌어요.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결론은 하나였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 하지만 그것마저도 누가 비용을 낼지, 누가 찾아갈지 문제가 되었어요. 큰아들은 경제력이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최소한만 부담하려 했고 작은아들은 형편이 어렵다며 발을 뺐지요. 요양원에 들어가던 날 어머니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나는 괜찮다. 니들이 편하면 그게 좋다. 여긴 나 같은 사람 많은 곳이라 적막하지도 않아. 하지만 그 눈빛엔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던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들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어요.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처음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돌봐주니 한결 낫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독감은 더 커졌어요. 명절에도 찾아오는 자식이 없을 때가 많았고 찾아와도 잠깐 얼굴만 보고는 바쁘다며 떠나갔어요. 그럴 때면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내 자식들은 어디에 있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어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졌어요. 약도 잘 듣지 않았고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지요. 그래도 어머니는 늘 자식들 걱정을 했어요. 내가 더 짐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렇게 혼자 속을 끓였어요. 그 무렵 작은 아들은 사업 실패의 후유증으로 더 큰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수입은 불안정했고 생활은 늘 빠듯했어요. 스트레스는 그의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어요. 작은 아들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환자분, 심근경색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지금 바로 시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응급시술과 이후 치료비까지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필요했어요. 큰아들은 병실 앞에서 동생을 보며 망설였어요. 내가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나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작은 아내는 울면서 큰형을 붙잡았어요.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남편 죽게 두실 거예요? 하지만 큰아들의 표정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두 형제는 결국 병실 앞에서 또다시 다퉜어요. 동생은 돈도 못 버는데 내가 왜 다 부담해야 해? 형, 나 죽으란 소리야? 엄마도 버렸는데 이제 나까지 버릴 거야? 그 말은 마치 과거 어머니를 두고 싸우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 했어요. 병든 어머니를 떠밀었던 그날의 모습이 이번에는 병든 동생을 두고 되풀이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와 말했어요. 환자분 어머니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연계된 간병 서비스와 돌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지원금도 함께 적용됩니다. 순간 형제들은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이름이 지금 이 순간 동생을 살리는 힘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책임만 미루며 서로를 탓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두고 사실상 버려두다시피 했던 그 기억이 마음을 후벼 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머니의 이름이 지금 동생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는 다시 설명했어요. 환자 어머니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셔서 관련된 간병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이 경우 간병인 비용 일부가 지원되고 보호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간병 바우처까지 신청되어 있어서 치료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큰아들은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우리를 살린 거네. 작은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버린 줄 알았는데 엄마가 결국 우리를 지켜주셨네요.
며칠간의 치료 끝에 작은 아들은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어요. 간병 서비스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큰 수술 대신 시술만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그는 눈을 뜨자마자 힘겹게 말했어요. 형, 엄마가 날 살렸어.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엄마야.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무책임을 직면했어요. 돈이 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를 돌보기보다 멀리 했어요. 작은 아들은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며 핑계를 댔지요. 두 사람 모두 효도는커녕 책임조차 다하지 못했는데 정작 아무 힘없는 어머니가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형제들은 함께 요양원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들을 본 어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왔구나, 얘들아. 그 순간 두 아들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를 지켜주신 건 엄마였네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괜찮다. 너희가 건강하면 그게 제일 큰 복이다. 그날 두 형제는 요양원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느리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모두가 느꼈어요. 부모를 돌보는 게 단순한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결국 그 제도와 보험, 그리고 부모님의 존재가 다시 자식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거요.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분들께 간병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도 있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께도 다양한 지원이 이어집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간병인 인건비가 줄어들고 보호자의 부담이 크게 덜어집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린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작은아들도 말했어요. 엄마를 모시는 게 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네요. 어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식들이 다시 깨닫고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그날 이후 형제들은 조금 달라졌어요. 큰아들은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작은아들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어머니와 통화를 자주 하고 작은 선물을 챙겨 다녔어요. 며느리들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게 했지요. 요양원의 봄은 따뜻했어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아이들과 웃는 어머니의 얼굴은 오랜만에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족들은 뒤늦게 깨달았어요. 효도란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다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가 날 살려줬다. 이제 내가 엄마를 지켜드려야 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요양원 상담실에서 직원이 가족들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어머니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을 때 국가지원 제도를 함께 신청해 두셨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간병이나 요양 비용에 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장기요양보험을 받으시는 분들의 가족도 일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놀라며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몰래 신청해 두었던 각종 서류와 기록이 있었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신청서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 서명이 있었지요. 어머니는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홀로 복지관을 찾아가고 주민센터를 다니며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엄마가 이걸 다 혼자 하신 거예요? 큰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희 힘들까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둬야지. 그 말에 가족들은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부모라는 존재는 끝까지 자식을 걱정하는 법이지요. 그날 밤 큰아들은 아내와 대화를 나눴어요. 우린 이제라도 달라져야 해. 엄마를 그냥 요양원에 두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찾아가고 곁에 있어드리자. 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해야죠. 작은 아들은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아버지가 없을 때 엄마가 날 키워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야. 요양원의 여름은 더웠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매주 번갈아 가며 요양원을 찾아가고 명절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요양원 복도는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밝아졌어요. 오랫동안 움츠러들었던 어깨도 조금은 펴진 듯 보였지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은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우리한테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다 힘들 때가 있지 않니? 너희도 사느라 바빴던 거야.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그 말은 용서였고 위로였어요. 작은 아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았어요. 큰아들도 그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난 돈도 있고 힘도 있었는데 엄마한테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그런 척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얘야, 미안하단 말하지 마라. 살아있는 동안 깨닫고 돌아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어머니를 단순히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혜택, 어머니가 준비해두신 제도가 자식들의 삶을 지켜줬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덕분에 가족은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었어요. 의사는 가족에게 다시 한번 제도를 설명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등급을 매겨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 요양원 서비스, 간병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의 부담이 줄고 어르신의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이제는 이런 제도에 관심조차 없었던 과거가 부끄러웠어요. 작은 아내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살려주셨네요. 우리는 몰랐는데 국가 제도를 챙기신 것도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신 것도 다 엄마였네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희도 언젠가 늙게 될 거야. 그땐 오늘을 기억하렴.
늙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 거니까 준비가 필요해. 그 말은 가족 모두에게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이후 큰아들은 부모님 세대의 제도와 혜택을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작은아들은 복지관에 들러 놓인 돌봄 제도에 대해 배우며 자신도 언젠가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지요. 요양원의 가을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이 바람에 흩날렸고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손주들과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또 올게요. 그때 어머니의 눈은 반짝였어요. 오랫동안 외로움에 젖어 있던 눈빛이 이제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큰아들은 아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알겠어. 부모를 돌보는 건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켜내는 길이야. 부모님이 버팀목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지. 큰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이들도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죠.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가족의 관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병실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던 모습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서로를 보듬고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느 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많이 부족했지?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동시에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분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흐뭇하게 웃었어요. 노후 준비는 곧 가족의 준비입니다. 부모를 지키는 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허구 같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돌봄 서비스, 간병 지원 제도, 이 제도들은 어르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고 있어요. 그 옆에서 형제와 며느리들이 함께 웃으며 서 있어요. 따뜻한 햇살이 가족 위로 내려앉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아픔과 후회가 모두 녹아 있고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어요. 장수통장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도 챙기세요.